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언론과 교육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언론과 교육은 이 교과서가 이게 따로따로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찾아가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신문 보고 나서 이 교육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외국 계몽 운동가들은 민중이 깨어나 스스로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법 언론으로 민중을 일깨우고 교육을 로 자라는 세대를 길러낸 것이라 보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 정부가 발행된 한성순보였다는 거죠. 자, 여기에도 이제 순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된 신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됐고 한성순보는 정부의 개화 정책을 알리고 국내 정세를 소개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한성순보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갑신전변 때 폐간됐다가 나중에 한성주부로 인제 다시 재발간됐다. 요 정도예요. 예. 설명 내용이 좀 간단화되는데 요걸 제가 좀 약간 보강할게요. 자, 한성순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이 한성순보는 주로 이 급진파 계열파 인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문을 통해서 이 계화 정책을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정세를 인제 뭐 소개하면서 부국강병에 의한 방도를 제시했는데 이제 급진계열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용호라는 사람이 인제 중심을 만들었고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계열파다 보니까 이 발간과 제작이 일본과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 내용에 청나라가 인제 민감하게 반응해서 최초의 피살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이 피살 사건 내용은 그 밑에 있어요. 그 뭐 하룻방에 들려서 뭐 청나라 그 군인이 뭐 그 하룻방 아들과 그 하룻방 그 주인을 죽였다 뭐 그 내용인데 그게 이제 보도되면서 청나라로부터 인제 강한 항해를 받았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인제 연결됐기 때문에 일본의 나쁜 짓은 주로 싫지 않고 주로 청나라에 인제 좀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청나라의 군인들이 그 청나라 정부에 문제가 됐던 것만 실어 놓는 그런 편 편파적인 편집을 좀 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하여튼 그 한성순보는 방문국에서 인제 발간을 했죠. 그래서 간보 성격의 최초의 신문으로서 11주일도 발행했고요. 순학문이고 그 내신사와 신문을 소개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해사 그래서 인제 서양식 해사에 관련된 내용을 또 소개해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얘기했처럼 갑신전변 때 이게 불타 없어졌죠. 왜냐하면 요게 박용을 중심으로 해서 급진계열파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일종의 한성신문가 그다음에 인제 한성순보와 그 방문국이 일종의 이제 뭐야 급진계열파의 어떤 상징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방문국이 불타 없어지면서 일시 폐간됐다가 나중에 이제 온건계열파들이 집권하니까 요게 필요한 거야, 신문이라는 존재가. 애들이. 그래서 다시 주부로 이제 발간하는데 요때 주부는 온건계열파들이 인제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순보와 달리 온건계열파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는 한문 혼용체고 최초 산업가공권을 개제를 했다. 아 그러다가 인제 제정나와 방문각이 폐지되면서 폐간됐다. 방문각이 다시 인제 없어졌다가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한성주부가 나왔고 방문국이 폐지되면서 또 폐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보하고 한성주부와 관련된 내용 좀 얘기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1896 년에 서재필이 발행한 독립신문이 최초의 이 민간신문으로 순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했다. 그래서 보통 4 면인데 인제 요 3 면은 한글판, 영문판 한 면이죠. 그래서 그 서구 문명을 소개하면서 민중을 계몽하고 외국인들에게 독립의지를 전해 주려고 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것도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 갖고 요것도 인제 좀 관련된 내용을 좀 보충해 볼게요. 자, 독립신문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목적은 서재필 등 자유주의자가 발행한 독립협회 기관지로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배양하려고 했고요. 최초의 근대적 일간지로서 그러니까 하루마다 낸 거야. 순환급판하고 앞에서 영문판도 같이 있다고 했죠. 예. 띄어쓰기 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문 보급에 상당히 기여했다. 띄어쓰기가 제대로는 안 됐죠. 예전에는 한자 투가 있기 때문에 한자 같은 거 띄어쓰기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데 그냥 쭉 붙여서 쓰잖아. 예. 그런데 띄어쓰기를 도입을 했다. 예. 그래 가지고 인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이제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가 명확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있고 영문판이 가능됐다. 영문판이 왜 가능했냐? 한국을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인제 자유민권 같은 계몽운동을 했고요. 회사 설립이나 상품 서력에 대한 상업 광고도 게재를 했는데 독립협회가 예산된 후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엠버리가 이제 운영했지만 부실을 면치 못하다가 이제 결국 폐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본 게 대한매일신보인데 요 대한매일신보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기출에 나왔죠. 기출에. 음. 그래서 배달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대한민국신문은 민중들의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팔렸던 신문. 그래서 보통 10,000부가 팔렸다고 하거든요. 지금의 10,000부는 그렇게 큰 발행 부수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지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었고 그걸 사 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사면 여러 사람이 또 돌려보고 또 인제 한 사람이 또 여러 대중들의 신문을 읽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부 사면 보통 한 10 명, 20-30명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신보는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를 했고요. 다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의병투쟁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애국개몽 운동가들이 의병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데 이런 의병투쟁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기사를 썼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민족적 색채가 뚜렷했다는 거야. 그래서 인제 나중에 일제 통감부에서 이게 불만을 품어 가지고 배대 같은 사람들 있죠?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신보의 사장이잖아요. 의병투쟁에 호의적을 썼기 때문에 인제 "치안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영국한테 항행하니까 영국에서 배대를 잡아다가 또 영사 재판을 하고 작가 이제 상하인가 거기 보내 가지고 구치시켰 구류시켰잖아요. 자, 하여튼 '의병운동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베델인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한번 읽어 볼게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인제 열심히 일했던 사람 중에 대표 외국인 중에 베델과 헐버트가 있어. 이 사람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베델은 1904 년에 너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파원으로 한국에 찾아왔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확인한 그는 양기탁과 함께 대한민국 신보를 창간해서 일본 침략을 비판했다. 자, 이 일로 일본의 항일 부담을 느낀 영국 정부부터 재판을 받아 6개월간 금고형에 처했으나 굴하지 않았다. 그래서 1909 년에 베델은 37세 세상을 떠나 양화진 같은 게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강배하고 바닷배를 갈아타는 곳이에요. 예전부터 이제 양화진이 외국인이 하는데 양화진 외국인 모지에 묻혔어요. 예. 그의 유언은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인들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왜 이제 그 대한민국 신분을 건드리지 못했냐 일본인들이. 당연히 배들이 영국이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영일 동맹 당시이기 때문에 터치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인제 비판적인 어떤 그 내용을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신문지법을 개정을 했지만 제대로 안 됐죠. 예. 그래서 배대리 죽고 나서야 인제 뭐냐면 터치할 수 있었고 대한매일신보는 나중에 인제 1910 년인가요? 매일신보로 해 갖고 총독부 기관지로 인제 전락이 돼요. 매일신보 해 갖고 인제 대한매일신보는 나중에 일본이 강제로 인제 병합을 해 갖고 사들여 갖고 매일신보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1910 년대 일제 강점기 때 그래도 유일하게 뭐 신문이나 좀 남아 있는 게 매일신보였어. 매일신보. 근데 이때 이제 매일신보는 일본인 기관지였죠. 일본 그 총독부 기관지였다는 거. 자, 그다음에 헐버트도 인제 유명하죠. 이 헐버트도 유경공원 교사로 왔어요. 그래 갖고 인제 한글 교과서에 썼던 3 인필지라는 걸 출간했고 요거 외워 두세요. 유명한 교과서요. 그다음 아리랑에 최초 은기를 붙이는 등 한국의 문화를 높이 평가했다. 그다음 을사조약 이후에 고종이 윌서를 들고 워싱턴을 건너갔고 1907 년에는 헤이그 특사를 건의했고 현지에서 적극적인 지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한 후 1949년 86세 나이로 국빈을 초대했는데
우리나라 오자마자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양화진에 외국인 모지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양화진 그 외국인 모지 갔는데 거기 꽃이 막 있더라고요. 예. 그중에 꽃이 제일 많았던 곳이 이 헐버트 무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베데가 헐버트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요것도 너무 대한민국 신분도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약간 이제 다시 여기 보충 설명을 좀 해 볼게요. 자, 대한매일 신보는 영국인 배대리인이 창간했고 북학문, 한글판, 영문판 등으로 간행됐고요. 신민의 기간지로 활용했죠. 활동 내용을 보면 영일동맹, 아까 제가 영국인 배대리 영일동맹 때문에 이제 그 검열을 면제받았다고 했잖아요. 주필, 양기탁이 1인 불가인, 그러니까 신문사 그 앞에다 헌판을 붙여가지고는 일반 사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기시하고 박은식, 신채호 등이 항일 농조를 펴면서 을사조약 부인 친서 이 고종이 직접 내린 걸 이제 대한매일신보에서 실었고 그다음 의병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제 뭐냐면 실어놨죠. 의병 활동 등 일제 침략을 이제 공격하고 사령부를 소개했다. 그리고 요게 더 추가하자면 나중에 시일라 방성대국 있죠. 이 시일라 방성대국도 원래는 이제 한성시국에서 처음 실었는데 이게 한성시국에 실자마자 이게 뭐냐면 곧바로 정간당해요. 그래서 이 시일라 방성대국이라는 그 뭐냐면 그 논술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매일 신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 이제 수능에 그 당시 이제 대한매일 신부에 신라 방송대국을 실었다. 이게 오답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까 나중에 말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복수 정답을 했죠. 신라 방송대국 실었어요. 오히려 한성신문보다 대한매일 신부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거. 그렇죠. 베데딘이 1909년에 병사를 했고 1910년까지 간행되다가 총독부에 매수되어 일본인 일제 기관이었던 매일신문으로 속간됐다. 네. 여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것도 너무 간단하게 돼 있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냥 넘어가요, 교육 부분으로. 그래서 여기 인제 보면 그 제국신문이 있고 그 한성신문 어 등등 있는데 요 나머지 등등 신문을 좀 볼게요. 제국신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것도. 예. 자, 그래서 인제 좀 보게 보면 제국신문이 나왔나? 만세보가 나왔나 헷갈리네. 어.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 일단 볼게요. 먼저 볼 게 인제 뭐냐면 한성신문 볼게요. 한성신문인데 이 한성신문은 난국 등 개신 유학자들이 발행한 중류지야. 그러니까 인제 요게 좀 약간 좀 지식인들이 이제 보는 신문이에요. 예, 이거는. 그래서 인제 국학무 홍영의 그 항일지로 장지연이 쓴 시일라 방성대국이 유명하죠. 이 논거지. 그래서 인제 논서가 을사조약 심화 기사도 올려 을사조약 폭로했다가 80 일간 정간이 나갔고요. 요 시일라 방성대국이 실제로 인제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다. 예. 그러니까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고 유교 구신론 뒤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본시창 같은 점진적인 개혁 주장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난공업과 관련됐어요. 이 난공은 그 독립협회에도 활동했던 사람인데 독립협회 활동했던 사람 중에 좀 약간 극우적인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대한제국의 강력한 한권을 지지했던 또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시창 같은 것들은 이제 뭐냐면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안회를 지지했고요. 근데 의병운동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했다는 거죠. 근데 의병운동 비판한 거는 요 신문뿐만 아니라 그 뭐냐 대한민국 신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의명운동 비판했어요. 예.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음 이렇게 있죠. 그 그 신라 방성대국 있죠. 요 내용. 예. 되게 유명하죠. 자, 그러니까 제국신문인데 제국신문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이게. 예. 그래 갖고 이종희, 이승만 등 순한글 그 대중지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 가벼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녀자들이 인제 주로 받기 때문에 이걸 암신문이라고 인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암컷 할 때 있죠. 좀 비하된 표현인데
자, 그래서 일본의 침탈에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한 태도와 각종 사회 비리를 비판했다는 거. 그래서 만세본데 만세보는 이제 뭐냐면 청도교 후원을 받은 오세창이 창간한 신문이고 일진회를 공격했고요. 여권 신장을 강조했다는 거. 그다음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매일신보 했어. 그러니까 요 매일신보는 앞에 대한매일신보에 이제 속관된 그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배재학교에서 발행한 신문이고요. 그 외에도 뭐 국민신보, 대한민보, 그다음에 경향신문, 경남일보 등등 있는데 요게 좀 경향신문인데 경향신문 지금도 있죠. 아마 제일 오래된 그 신문 같아. 그래서 카토릭 기관지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카토릭 기관지이기 때문에. 카토릭은 그 당시 일제가 건들진 않았거든. 그 당시에. 자,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신한민보라는 그 기관지가 있어요. 신한민보. 그래서 신한민보는 이제 그 뭘로 대한인 국민회 있죠. 대한민 국민의 기간지도 또 유명하죠. 예전에 시험 문제 그 예문이 나왔고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한민 뭐 대한민 국민의.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일제는 이제 그 당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지법을 공포했죠. 그래서 신문지법을 공포하고 한 번 또 개정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예국 개몽운동을 탄압했다. 1907년에 공포했고 9년에 또 개정을 했어요. 자,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강점할 때까지 언론의 일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됐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신문지법, 뭐 신문지 규칙, 뭐 출판법 이런 것들에서 사전 그 뭐냐면 검열제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넘어가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문은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보급하였다. 사람들의 신문을 통해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여론을 형성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문을 볼 때 돌려보기 때문에 상당히 독자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구한말 교육. 그래서 구한말 교육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정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국부셈에 있는 내용이 좀 정리가 잘 돼 있다고요, 이게. 그 뒤에 이제 자세히 읽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좀 볼게요. 자, 그 보통 이제 그 근대 교육을, 개혁 이후에 이제 근대 교육을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 시기로. 첫 번째 시기가 이제 뭐냐면, 갑오개혁 이전이죠. 초창기 때. 요때는 이 동도서기를 입각한 교육이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라든지 신문문을 받아들일 때 내세웠던 건 동도서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이제 갑오개혁 때 약간 삐거덕거려서 이제 일본식 교육을 나가는데 이것도 다시 동도서기로 들어왔죠. 그래서 정통적인 유교 인연과 서구의 실용 지식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이제 원상학사라도 있죠. 간민학자 최초의 이제 근대식 교육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동양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시문하는 것은 서양에 관련된 그 근대 교육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정부의 교육 개혁도 마찬가지로 동도서기야. 그래서 동문학을 처음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계승한 유경곤이 있고요. 이건 번역과 관련된 거고 이건 체계적으로 근대 교육을 이제 보기 위한 공부하기 위한 것이 그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기죠. 그리고 여기 정통 교육도 강화했어요. 동도. 그래서 성균관도 정교했고 서당 교육도 강화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당이 이제 근대학교가 모자라다 보니까 대체제로서 이제 서당이 많이 이제 등장했거든요. 요때 서당은 좀 개량 서당으로 한문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근대적 그 어떤 내용도 가르쳐요. 일제 강점기까지 해갖고 이제 일종의 보통학교를 대체제로 이제 확산됐거든요. 서당이. 자, 근데 유경공원은 이제 보면 유경공원은 서구 교육 수용과 관련된 학제와 교육 내용을 공에 소개했고요. 요때 이제 기억할 게 헐버트가 유경공원 교사로 처음에 왔던 거야. 예. 그리고 이완용도 이제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처음 배웠죠. 그래서 이 유경공원은 일반민들이 이제 들어가는 교육은 아니고 관리들, 젊은 관리들과 젊은 이제 뭐냐면 유학자들, 양반 자제들이 주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동문학은 이제 유경공원 만들기 전에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 멜렌도프의 권위를 받아서 영어를 배우게 한 건데 동문학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중국 양봉운동 할 때 그 동문학을 만들어 갖고 이제 외국어 교육도 했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은 학교 명칭이야.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보개혁 때인데 가보개혁도 이제 초창기 때는 그 뭐냐면 그 동도서기야. 동도서기.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문제는 인제 요게 가보개혁의 변화, 2차 가보개혁 때 변화가 좀 일어나요.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전반적으로 다 동도서기인데 2차 가보개혁 때는 좀 경우가 달라요. 2차 가보개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의 간섭이 많았잖아요. 일본의 간섭. 그러니까 일본식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인제 어디에 반영돼 있냐면 교육 입국조서에 반영돼 있어요. 예. 요 교육 입국조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요거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여기는 뭐 국한문 혼용처럼 있는데 한글로는 번역된 거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도 있어요. 찾아서 보시고요. 그때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동도석인데 동도가 빠졌어. 예. 그래서 근대 국민 육성을 목표로 강조하고 정통교 의미를 그러니까 정통교육의 의미는 빠졌다. 동도가 빠졌고 서구식 시험과 일본식 충혈만 강조했다. 그래서 인제 요게 이제 주요 내용이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식 충혈은 뭐냐? 춤과 효를 일치시키는 거야, 춤과 효. 그럼 춤과 효가 일치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춤과 효가 일치되지 않아요. 효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효는 절대적인 거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인제 하는 거지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개망난이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이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거는 천륜이야, 천륜. 근데 충이란 개념은 다른 거죠. 충이라는 개념은 임금하고 신하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관계에서는 신하가 충을 해야 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 임금다워야 돼. 성리학적 가치관에 충족돼야 돼. 만약에 연산군처럼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에 안 맞는 인물이다. 그럼 더 이상 임금이 아니죠. 얘는 임금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 반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반정이라는 건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뭐냐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거는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규제받고 상대화될 수 있는 거야, 이 충이라는 거는. 자, 근데 이걸 충과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은 받아들일 때 이 성리학이라는 것을 뒤에 좀 이제 일본사 할 때 다시 얘기했지만 어떤 어떤 수양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수양하고 이런 거 개서적인 어떤 그 관계에서만 그러니까 그 상하 질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강화시키기 위한 신분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개서적 측면만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부모님한테 충성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너희들 이제 주군한테 충성하면 똑같다. 주군도 너네들 이제 부모님 같이 천륜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효와 함께 충을 같이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효는 절대적이지만 충은 상대적이고 뭐냐면 아무 왕답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인제 또 개학 이후에도 그러니까 강복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나 뭐 박근혜도 쫓겨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니까 쫓겨난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의 명분 자체가 우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과 효가 일치되지 않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게 이런 개서적인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 때문에 충과 효가 일치되고 무조건 충성해야 돼. 국가에도 충성하고 처왕에 충성하고 쇼군에게 충성하고 요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우리나라에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들. 자, 그렇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상실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인제 다시 동도서기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예전에 한번 요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교육기초소 그 관련돼서 여기에서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인제 다시 넘어가서요. 자, 1883 년에 개아파 갈릴리가 도군부 주민들이 세운 원산 학사. 그러니까 이제 원산에서는 일본이 거주지가 있었잖아요. 일본의 거주지를 보고 '우리 애들도 같이 이제 근대 교육을 좀 얘들처럼 배워야 되지 않냐, 일본 애들처럼.' 그래서 이 간민합작으로 해서 근대 교육 기관인 원산 학사를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근대 학교가 나타나면서 정부 주도의 이제 외국 교육인 동문학과 상륙중
자제들, 즉 젊은 관료들 대상 유경고원이 세워졌다. 그래서 있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였고 이후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 등 세워진 근대식 교육제도가 마련됐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교육입국조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파악을 해두시고요. 예. 그리고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왔던 사람 중에 헐버트가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선에서 또 성교를 들어서 이제 종교단체들이 학교 세웠는데, 그래서 종교계 학교는 서구학문과 사상을 전하면서 자유와 평등 같은 사회의식을 학사하는 역할을 했다. 뭐 이게 있는데, 물론 서구학문과 사상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종교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이제 뭐예요? 포교가 목적이에요, 포교. 포교가 주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에 대해 이제 예국개몽 운동가들이 이제 또 학교를 세웠는데 이상설이 용전이 세운 서정수가, 이성훈이 정주에 세운 오산학교와 안창호가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 같은 그 학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에도 좀 서당도 되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근대식 교육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야. 그 학교도 적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충하고자 서당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때 서당은 개량서당으로 여러 근대적 학문도 같이 가르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당을 개조한 소규모 학교부터 형태를 갖춘 근대식 학교까지 등장하여 1909년까지 사립학교 수가 무려 5,000개가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는 신문지법, 보안법, 사립학교령을 통해서 언론과 학교를 탄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좀 약간 더 이제 추가 설명하면 여기에서 민족사학도 있고 이제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가 이제 크게 세 개 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학교가 크게 세 개 계통이 있는데 관립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사립학교가 있죠. 예. 그리고 사립학교도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세운 학교가 있고 민족사학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세운 학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 계통의 이제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민족사학은 예국개몽 운동 관련돼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사립학교에서 이제 보면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배재학당, 뭐 이해학당, 경신학교 이런 학교들은 다 선교사들이 그 세운 학교고 그 예국개몽 운동 계열의 학교들은 여기 쭉 있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보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세웠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공항파의 한 사람이었던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재무장관 맡고 그래서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세운 거예요. 오늘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 예, 고려대학교. 자, 그다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 이제 구국운동 해갖고 이제 세워지는데 이 교육운동도 예전에 역교동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제는 이제 이런 그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립학교 정하고 교과형 도서 및 학회령을 공포해서 이제 통제했죠. 되게 학회들이 이제 그 당시 많이 세워졌는데 이게 이제 그 밑에 사립학교도 같이 있었어요. 학회에 속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을 통제하고 역사 시간을 축소하고 독자적인 역사 교과서 편찬을 금지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립학교가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많이 이제 축소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근대 시설이 있고 여기에서 끝나네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금성교과서 좀 볼게요. 신문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1883년에 방문국이 설치되면서 최초의 신문이 한성수보가 나왔고요. 갑신전병으로 반국이 불타면서 한성수보 발간이 잠시 중단됐다가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할 필요가 있는 정부가 한성주보를 발간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성순부의 창간사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독립신문 같은 민간신문이 발간되고요. 그다음에 뭐 한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같이 등 그 여러 신문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일제가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 당시 통감부회가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언론을 탄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대식 학교 설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개항장이 된 원산에서 주민들이 여리와 덕원부사, 정영사의 지원 후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됐어요. 원산학사에서는 외국어 등 근대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같은 해 이제 정부에서 통역관 양성을 해서 동문학을 세워졌고, 그 다음에 유경공을 세웠죠. 그래서 이 고관들 대상, 양반 관리들 대상 이제 했던 거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설립해서 1885년에 배지학당, 그 이듬해 이하학당을 세웠다. 그리고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학문학원이 설치되고, 요게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예조에서 교육하고 외교를 같이 했죠. 그러니까 전문화된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그 정부 기관이 없었어요. 근데 갑오개혁 때 이제 학문학원이 만들어지면서 전문적인 교육 기관이 나온 거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그래서 이제 교육제도가 신시각제에 따라서 개편됐다. 그래서 그 1895년에 이제 2월 달에 교육익조서가 반포됐는데, 자, 요거는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일본식 충효를 강조했다. 예, 서구식 어떤 교육과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소학교, 한성중학교, 한성사범학교, 그 외국어학교 등 각종 강림학교가 이제 세워졌고요. 대한제국 말기에는 예국개몽운동단체에서 교육구국운동의 하나로 사립학교가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시행했다. 그러나 일제는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내려서 사립학교에 시행하는 민족교육을 탄압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립학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미래인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먼저 근대교육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죠. 자, 개항 후 이제 서양의 문물을 접하면서 부국강병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근대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1883년에 한경도 덕원 주민이 최초 근대식 학교인 원산학사를 세워서 근대학문과 외국어 교육을 가르쳤으며, 같은 해 정부도 외국어 교육관인 동문학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근대 교육이 발전한 데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은 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뭐 배제학당, 이학당, 기독교 계통학교들이 근대 학문을 가르치면서 민족의식을 일깨웠고, 정부도 유경공을 세워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입국조서 반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쭉 교육제도 많이 했는데, 강호개혁 때도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에 따라서 많은 실업학교가 설립되고 유학생이 파견되면서 근대 문물을 배웠다. 자, 을사늑약 전후로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힘을 기르자는 예국개몽 운동이 전개되면서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우의 오산학교 등 많은 학교가 세워졌다. 자, 여학교도 많이 세워져 민족의식과 양성평등 사상을 고취했으며, 이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이 점차 활발해졌다. 자, 근대 교육은 외국 선진화문을 이제 수용하고 민권 의식과 평등사상 그리고 민족의식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는 일제 통제와 탄압에도 국권 회복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그래서 근대 교육의 요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근대 언론 활동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미대인에서. 자,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계몽을 목적으로 다양한 신문을 발견했는데, 최초의 한성순보가 이제 했는데, 한성순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한문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양반과 관리들만 볼 수 있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방문국에서 이제 발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신문이었던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이제 한글판, 영문판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왜 영문판을 발행한 것이 외국인들에게 이제 국내 사정을 전달하기 위한 거죠.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고,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 한글이기 때문에 저 서민층과 부녀자들의 인기를 많았고요. 그리고 국학문 혼용체 같은 경우에는 유림층을 대상으로 했고, 그 유명한 시릴라 방송대국을 게재했다는 거.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영국인 배대인 발행으로 참여해서 일제 간섭에 비교적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한글, 국학문, 영문 등 세 종류를 발견해서 독자층을 폭이 넓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한성신문, 그 다음에 제국신문 등과 함께 국제보상운동을 이제 앞장섰고, 그 다음에 언론 활동은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신문지법이 제정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보충해서 대한민국 신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신부는 배들 때문에 일본의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이용하여 일제 침략상을 낱낱이 구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신체호 박은식의 예국적 논설뿐만 아니라 일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의 친서도 여기에 실었다. 또한 그 양기탁이 신민회를 조직하면서 대한민국 신부는 신민회 활동과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됐다. 그래서 양기탁이 이제 여기에 신민회 조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신부가 일종의 신민의 기간지로서 이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여기는 뭐야? 천재교과서네요. 천재교과서 볼게요.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해요. 원산학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경공원 이런 것들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유경공원에서 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상류층 자제에게 영어를 비롯해서 수학이나 지리학 같은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쭉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교육 입국조서가 이제 공포되면서 각종 근대학교와 관련된 법과 제정됐고, 이에 따라 이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고, 소학교와 외국어 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관립학교가 설립됐으며, 상공업 진흥책을 통해서 각종 실업학교와 교육기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성사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2차 가보기업, 그래서 소학교 관련된 내용은 그 을미기억이죠. 예전에 제가 요거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것 중에 소학교 관련 내용을 이게 2차에 포함시켜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을미기억이야, 을미기억.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뭐와 관련돼서 그 강무개혁과 관련돼서 예전에 했던 거 식상업 정책과 관련돼서 예, 세워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애국계몽 운동 일환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립학교가 만들어졌고요. 자, 일제는 사립학교의 성립과 운영을 통제하고 교과서 검증 제도를 실시하여 애국지사들의 편찬한 교과서 사용을 금지했다. 예. 여기서 탄압을 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일제가 이제 사용했던 교과서가 이때 이제 근대 시기 때 사용한 교과서였는데 국민 수학 독본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유년필독이 있는데 이 유년필독이 되게 이제 유명하죠. 이게 현채가 쓴 책인데 이게 유년용 교과서인데 불구하고 이거 초등학교용 교과서인데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제일 많이 팔렸어. 판매 부수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제가 이걸 금지했는데 판매 부수가 제일 많이 팔렸는데 금지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읽고 싶죠. 그러니까 더 많이 읽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유년필동 외에도 이제 중학교용으로, 중고등학교용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그 우리 이제 역교동과 관련된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동국사학인가? 그래서 이제 현재 동국사학 관련된 내용인데 봤나? 잠깐만 까먹었는데. 제가 다시 현재 동국사학. 예. 동국사학은 이제 그 중고등학교용으로 이제 만든 거죠. 이거는 유년필동은 초등학교용으로 만들었던 거요. 자, 거기에 이제 교육입국 조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것도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성순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성주보도 다시 발간됐고 갑신전변 때 이제 발행이 중단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제국신문, 그다음 한성신문 관련된 내용 있죠. 자, 한성신문 관련된 내용 중에 여기 그 밑에 관련된 보충 설명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한성신문은 1898년 남궁옥 등이 국민지식의 개발, 그다음 외세의 침입에 대한 저항을 만든 신문이다. 국학문 혼용체였으나 한문 위주의 문장을 사용하여 독립신문 같은 순한글 신문에 거부감을 느꼈던 기존 지식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1904년 보안회가 일본의 항무지 개강권을 요구를 반대 운동을 벌이자 이에 호응하는 사설을 여러 차례 게재하는 등 예국신 고치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1905년 일사늑약이 체결되자 조약 체결 과정과 그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한 시일러 방송대국이라는 논설을 실었다가 사장을 포함해서 10여 명의 이제 직원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양기탁이 중심된 이제 뭐냐, 대한민국 신부인데,
여기 영국인 발행 배들 때문에 인제 뭐냐면 창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통감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국권 침탈을 비판하거나 의병 운동에 호의적인 어떤 보도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뒤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요것만 좀 읽어 볼게요. 청동기 기간지인 만세보, 그다음에 천주교 기관인 경향신문, 대한협회 기관인 대한민보 등이 창간됐고, 자, 이 같은 신문은 계몽과 언론 활동을 펼쳐 국권회복 운동과 민족의식 고취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면 대한민의 신분을 지키는 이제 대한민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싸운 배대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 특파원으로 한국에 온 영국인 배대는 당시 한국에 영어 신문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이에 영어할 수 있는 한국인 편집자 양기탁과 함께 영어와 한글 등을 편집되는 편집 한글 등으로 편집되는 대한민의 신부를 창간했다. 대한민의 신부는 치외법권을 누렸던 배들 때문에 덕분에, 치외법권을 왜 누리겠어요? 형사재판권 때문이죠. 영사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제 베델 덕분에 일제의 침략이 신락이 폭로할 수 있었다. 능력에 이제 부담을 호소하는 고종의 밀서를 싣는 등 일본에 대한 비판을 높여가자 일본은 일본 배척을 선동했다는 이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의병 운동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베델을 감옥에 가두었다. 베델은 출소 후 서울로 돌아왔으나 재판과 옥살이로 방어를 얻어 곡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동아교과서 좀 볼게요. 자, 동아교과서도 뭐 그런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학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 서북학회나 기호 흥학회 같은 그 학회를 인제 설립을 했거든요. 예, 학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도 인제 설립을 해 가지고 인제 운영을 했어. 그리고 그 안에 인제 또 학교 같은 걸 또 설립을 했고요. 자, 그래서 통감부는 인제 이런 학회나 사립학교를 이제 뭐냐면 탄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 뭐 학회령, 출판법, 보안법 이런 것들을 인제 만들었죠. 그래서 사립학교령 같은 거 볼게요. 네, 사립학교는 교명, 교과형 도서 등 세부 사항을 학부 대신에게 받은 후 세워 잠깐만, 여기는 넘어갔어. 세워하며 사회 질서나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등 모호한 이유로 학교를 폐쇄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 이거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비상교과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근대적 교육기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뭐 동문학도 나오고 유경공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유경공원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볼게요. 자, 그래서 유경공원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영어였어요, 영어. 그래서 당시 이제 외국과의 접촉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외국어라고 생각해서 여러 교과 가운데 영어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 또 각국의 언어나 역사, 정치 등을 교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유경공원에서 이제 영어를 배웠던 사람이 이완용이고, 그리고 인제 이 사람이 좀 영어를 알았기 때문에 또 미국 직원으로 파견나왔죠, 공사관 직원으로. 그래서 이완용이 일본어는 못해도 영어는 되게 잘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예. 자, 하여튼 유경공을 설립하여 편집 관리와 양반 자재들을 갖췄다. 한경도 덕원에서는 개업파 관리와 관료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사학사에서 외국어학교, 만국공법,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국제법, 지휘 등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교육입국조서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 이제 관리학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든학교, 그러니까 소학교, 한성중학교, 한성사무학교 등등 관리학교 내용이에요. 이든학교에서는 대체로 수신이라는 건 도덕이죠, 도덕. 예. 국문, 역사, 지리, 산수 등을 기본 국가로 가르치고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 국가문도 가르치기도 했다. 그 의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뭐 이렇게 기술학교, 그런 것들을 가르쳤죠. 또 전문직 양성을 위해서 정부는 법관 양성소, 그다음에 무관학교, 상공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또 전현직 관료들도 흥하학교, 강흥학교, 법률학교 등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자, 일사늑약을 전후해서 예국개국 운동가 등 수많은 사립학교를 설립했으며 이곳에서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을 중심으로 장문, 음악, 체육 등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통감부는 정부의 통감은 정부의 1908년 사립학교를 공포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설립을 제안했고 통감부는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여 일본어를 보급하려고 했고 교과서 검증 제도를 도입해서 민족주의 성격을 지닌 교과서를 배제하려고 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다른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죠. 일본인 교사를 배치해서 일본어를 보급하려고 했다는 거. 예. 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교육조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언론기관 관련된 내용도 뭐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한성순보 나오고요. 한성중부가 다시 발간했고 두 신문은 국제정세와 서구제도, 문물, 역사 등을 소개했다는 거. 그 다음에 독립신문 있죠. 자, 독립신문은 고위관료와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 국제정세, 열강의 이권 침탈 사항을 등을 전하였다. 자, 순한글로 사용하여 독자를 늘렸으며 한글이 일상적인 문자를 자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동예협회의 어떤 한글 보급 운동의 어떤 요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 신문 영문판도 발행되어 국내 사정을 외국에 알렸고요. 제국 신문인데 주로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 주로 했고 법률 지식과 풍속 개상 등 국민을 계몽하고자 했다. 자, 한성신문 같은 경우는 주 지식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을 대상으로 외국의 독립과 만국의 역사, 그다음에 고대사 기사 등을 다뤄 민족 의식을 높이려고 했다. 대한 매일신보가 있죠. 그래서 요 매일신보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신문지법을 통해서 그냥 탄압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후생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근대교육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신학제의 국학연구인데 여기서 신학제만 좀 보죠. 자, 신학제는 가보 강목이었기에 정부가 시행한 1년의 새로운 학교 교육 제도다. 그것은 구대의 이제 정통적 유교 교육의 기반 둔 가운데 서구식 교육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외세의 침략과 민족적 위기 앞에 국학의 연구가 본격화되어 근대 국사학과 국어가 성립했는데 국학 연구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할게요. 여기서 먼저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정부는 1876년 국교 확대 이후 서구와 일본의 침투에 맞서서 근대 주권 국가로서 건설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본격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본 교육 방향은 동도서기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항 후에 이제 그 교육 방향은 동도서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전제 이후에 정통적인 유교 이념을 사회 운영 원리로 삼고 서구의 실용주의 을 수용하여 부국 강국을 도모하고자 했다. 자, 먼저 일부 관료와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근대식 학교가 설립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원산학사가 이제 설립됐는데 여기도 이제 동도서기 원칙이 적용돼요. 경전의 학습을 통하여 의지를 밝히면서 칭후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뒀다. 그래서 앞부분은 동도고 뒷부분은 서기죠. 예. 그래서 설립 당시 문무의 공통 과목으로 시무의 기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필요한 근대적 어떤 학문을 시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시무의 기묘한 과목으로서 산수학, 격치, 물리로서 물리부터 기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시학을 이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특수 과목으로서 무예반은 경위, 그 다음 무예반은 병석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정부도 1980년대 이제 교육개혁에 관심을 기울였다. 크게 두 갈래 전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도서기죠. 하나는 서기적 입장에서 서구 교육 수용과 관련하여 학제와 교육 내용을 국내에 소개했으며 나가서 이제 여기에 입각해서 서구 문물을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1883년과 1886년에 각각 동문학과 유경공을 이제 설립했다. 비록 통합관 양성에 초점을 두고 주로 양반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지만 이후 서양식 교육이 조선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는 이제 동도죠. 그래서 동도는 이제 성균관 교육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서당 교육을 강화시키는 그 내용을 했는데
보면 하나는 사회 운영의 근본을 유기에 두고 조선 후기 때 이제 항촌 사회 내부에 성장했던 서당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이 정통 교육을 계승 발전시켜 교육의 기회 평등을 실현하려고 했다. 맞아. 그래서 이게 동도서기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기가 동도, 그다음에 여기가 서기. 자, 신학제 도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가보개혁은 이러한 교육개혁의 정점이었다. 특히 1894년 6월 28일 날 항우아문의 설치.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때 이제 항우아문이 설치됐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이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우아문은 그 외교, 교육, 문화 사업을 담당했던 종래 예주와 달리 교육 행정을 전문적으로 맡은 교육 행정 기구였다. 또 곧 이어서 건국 기무처에서 소학교와 사범학교 설립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방침만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 대안 같은 거 그 내용은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했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국가와 관리, 양성, 유지의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살펴서 장차 일반 민인들이 모두 근대 국민 국가를 양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 교육을 뭐 때문에 본 거예요? 예, 양반 애들이 시험을 봐서 과거에 합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냐.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목적에서 했던 거. 근대 국민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거. 국민을 만들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기초적인 교육. 그러니까 소학교 교육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적인 교육도 시켜야 될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문학교도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예전에 양반 중심의 교육에서 이제 벗어나서 근대 국민국가를 다지기 위한 어떤 기초 교육과 그리고 각계각층의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바꿨다, 선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울러 교육 비중을 의리와 시무 양쪽, 요거는 동도, 여기는 서기죠. 양쪽에 둬서 정통교육과 신식교육의 조화를 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추진 주체와 전국 병동에 따라 그 주안점이 달렸는데, 특히 이제 이게 동도서기에서 벗어난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죠. 2차 가보개혁이야. 2차. 예. 그래서 2차 가보개혁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하다 보니까 일본식 충효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하고 서양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하면서 동도 부분은 아예 빼버렸죠. 예. 그런 것들이 교육 입국 조서에 잘 반영됐고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본의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1895년 2월에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 입국 조서는 일본인 고문가 박용호 등 친일 관료들 주도로 만들어진 조서로 근대 국민국가 육성을 목표하는 정통교육의 의미를 제외하고 오로지 서구식 실용과 일본식 충현만 강조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 입국조서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냐. 예, 예전에 시험에 나왔고요. 그러나 이제 삼국계획과 박용호의 망명으로 일본의 영향이 약화되니까 다시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동도서기도 다시 들어오죠. 정부는 외국어, 외국사, 외국지 이과 과목들을 부각하여 실용 위주의 교육을 중앙점으로 두면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이제 동도적인 어떤 측면도 강조했다. 그리고 1895년 7월 19일에서 7월 23일 요게 이제 뭐냐면 서학교역인데 서학교역, 예, 서학교역 같은 경우는 을미개혁 때 이제 그 공포했던 거죠. 을미개혁. 그러니까 한성사범학교 교육 구칙을 이제 했는데 한성사범학교는 이제 2차 가보개혁 때 이제 했지만 그 관련된 규칙은 여기 을미개혁 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을미개혁 때. 네, 요거. 자, 이런 바탕에서 마련되어 그 이후 교육개혁의 기본 방침이 되었을 뿐더 근대학적 기초가 구축됐음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신시학교 설립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아간판천 이후에도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동도서기적 방침을 견지한다는 거예요. 소학교의 경비 마련에 대한 세부 구칙을 제정하여 동시에 중학교를 설립하고 성균관 정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처럼 동도서기에 따라서 이제 성균관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상공학교와 외국어학교 등을 설립을 진료했다. 자, 이는 정통교육을 바탕으로 두면서 서구식 과학기술을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여 부국강변을 이루고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즉 유교 경전에서 근본을 두고 서구의 과학기술을 참고하고 이른바 견본 예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견본 예착. 그래서 인제 견본이라는 것은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양의 어떤 과학 기술을 참고한다는 뜻이야. 예. 이것도 이제 동도석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 결과 1905 년까지 서울과 지방에 모두 60개 교의 강공립 소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최초 한성중학교가 인제 개교했다. 이때는 인제 우리가 중학교라 그러면 지금 중학교 의미보다는 중고등학교는 이제 다 포괄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일제 강점기까지 계속 가죠. 보통 중고등학교 과정이 이제 중학교 과정이 5년 정도 돼요. 예 5 년. 예. 자 한편 정부의 시책과 병행해서 왕실과 전현직 관리, 일반 민의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는 흥왕학교를 비롯해서 1,400 개가 이제 설립됐고 여기는 이제 뭐 그 설립 기관이 정부일 수도 있고 뭐 왕실이나 관리 그다음에 예국계몽운동 등등 그다음에 또 되게 많겠죠. 그다음에 양정이숙, 희문이숙, 숙명여학교, 진명여학교 지금도 있죠. 숙명대학교 이제 전신이고 요거는 인제 뭐냐면 이게 제 기억인데 그 고종의 비인가 고종의 후궁이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1909 년까지 당시까지 모두 17개 성립됐다. 그래서 전문교육 내지 고등교육기관의 성립도 추진되어 보성전문학교, 오늘날 이제 고려대학교 전신이고 한성법학교가 이제 설립되었다. 또한 일부 인제 민간 여성들이 스스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찬양회. 찬양회. 자 찬양회가 인제 추진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학교를 만들어요. 여성 정용 학교를. 그래서 여성 학교를 만들어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여학교를 만드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인제 여학교일 거야. 이 순성 여학교를 이제 만들었어요. 순성.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요즘에 요 여성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밖에 이제 조선에 진출한 기독교 계통의 종교 단체들에 의해서 성교계 학교도 세워졌다. 대표적으로 천주교 교단의 한영학원, 그다음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예 그다음 스크라트 이해학당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여러 인제 교단들이 와서 천주교나 개신교 교단이 와 갖고 설립됐다. 이렇게 보는데 얘들이 인제 주 목적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교 목적이에요, 얘들이. 이걸 만든 건. 그래서 인제 그걸 두고 이제 선교 목적이다 보니까 인제 주로 뭐겠어요. 지금도 이제 기독교 계통의 학교 가 보시면 주로 인제 아침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샘플인가 뭐 그런 거 듣고 예 우리나라하고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배제 학당생들이 교과 과목에 두고 항의를 한 적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은 이처럼 국교 확대 이후 강무 개혁을 거쳐서 근대식 로 개편되었다. 자 그것은 여러 국조를 겪으면서 정통 교육을 바탕으로 두고 서구 교육의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부국 강국을 추구하는 동시에 근대 국민국가를 육성하고자 했다. 비록 일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육 방향이 왜곡되어 저지됐지만 이후 민족 교육의 근간으로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좀 해서 거기 이제 신문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신문이라는 것이 인제 그 아시아에 처음 들어오면서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 신문이 끼친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 그 내용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 1876년 국교 학대와 함께 서구 문물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그 과정에서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탄생됐다. 자 이러한 신문은 일반 민인에게 주로 서양의 제도와 국문을 소개하고 시국 사정을 널리 알리는 등 계몽 활동에 역점을 뒀다. 또한 일부 신문들은 외세의 침략과 관료들의 행포에 맞서서 민족 언론으로서 일반 민중들을 대변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신문의 탄생을 읽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0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0 번이에요. 자 신문이 나오기 이전에 정근대 시대에도 이 신문과 뭔가 비슷한 게 있었어. 그 교과서에 보시면 조보라는 게 있어요, 조보. 이거 가끔씩 몇 개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조원에서 이제 발행한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 주로 이제 국왕의 명령과 지시, 그 유생이나 관리들의 소장,
관리 임명권 등 간보적 기사와 함께 일반 사회명 기사에 해당하는 일부 기사도 약간 실려서 상량 관서와 지방 관서, 상류 계급 사람들에게 돌려본 조보가 있었어요. 근데 조보는 주로 대상을 했던 것이 뭐냐면 관료와 양반과 식작층을 구독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접하기 어려웠고, 뭐 거기에다 뭐 상업적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실을 수가 없죠. 예, 정부에서 발행한 거니까. 자, 그래서 약간 뭐냐면 뒤에 이제 개항 후에 만들어진 한성 그 순부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보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근대적 신문은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찍어가지고 몇 부 찍어가지고 돌려보는 거기 때문에 근대적 신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이제 그 정부와는 일본과 교류가 잦았던 급진계합에 도움을 받아 방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신문인 한성송을 발행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뭐냐면 영향력이 있었다. 왜냐면 이걸 만들었던 것이 급진계합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자, 이 신문이 이제 전국 간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 실린 기사들은 간부와 달리 관료들과, 그러니까 예전에 조보와의 차이점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달리 관료들과 일반 민인에게도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 신문은 그 1841년 1월 청군의 행포의 기사여 피라 사건으로 이제 번져 나갔다. 자, 그 결과 조선 정부가 사과하고 일본이 이노우에가 상임한 동시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자, 이는 외세 국내 언론에 탄압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 왜 그러냐면 청군이 행포했는데 왜 조선 정부가 사과하고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 자,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가 이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던 거고 청군이 그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군이 이제 그냥 그 하역방에 갔다가 그 가격 흥정하다가 이제 이 청군이 열받아 갖고 그 하역방의 그 주인하고 아들을 죽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걸 신문에 실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거 편파 보도다. 그러면서 항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제 그 압력에 밀려서 조선 정부가 사과했고, 그 당시 이노우에가 인제 뭐냐면 원래 한국 그 대사관 왔는데 사임해 갖고 일본 갔죠. 예.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뭐냐면 국내 언론의 대표적인 탄압 사건이다, 외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이 왜 이렇게 했냐? 앞에서 얘기했죠. 이 신문은 급진계파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청나라부터 이제 뭐냐면 이 미운 톤이 아니라 바뀌었던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후 갑신전매 실패 한성순보가 이제 폐간되었지만 당시 정부 역시 신문물의 수용과 국내 전세의 소개와 민의 계몽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성중부가 발간됐고 한성주보는 이제 온건계파들을 중심으로 이제 했죠. 자, 이 신문은 한성순보의 편집 취지에 거의 그대로 따랐으나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이 있다. 우선 그 보면 한성순보가 열흘에 한 번씩 발행하는데 순환문을 사용한 반면에 한성주보는 일주일 단위로 발행했고 국항호용과 한글 기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차이점이죠. 이게. 그리고 이는 이전보다 신속히 많이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층을 인제 뭐냐면 요게 인제 영향이죠. 이거. 자, 독자층의 한문 시청자층 위에도 확대되는 시켰다고 확대시키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조치의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민간회사 광고를 게재하면서 상업신문으로서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예. 그러나 한성주부도 오래가지 못하고 방문국이 폐지됨에 따라서 총 125로 발행이 폐간됐다.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인제 독립신문 관련된 내용이야. 자, 아가판천 이후에 박정희를 수반하는 신정부는 일본 신문인 한성신보의 왜곡 보도를 맞서서 한성신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일본계 신문이야. 예, 일본계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인제 요거 관련된 것을 보도를 맞서서 민인들에게 인제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신문을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에 신정부는 아간파천으로 인제 그 일본에 망명했던 6.1절 대신해서 서재필에게 정부 예산에서 독립신문사 자금과 서재필 개인 생계 및 그 가옥 임대를 위해서 총 4,400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인제 정부의 지원안에서 서재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독립신문이죠. 그러니까 독립신문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하지만 이런 측면을 볼 때는 간민합작신문이라고 인제 볼 수가 있죠. 자, 독립신문은 창간 당시에 일본의 간섭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폭 지원을 받아 정부의 개화 정책을 널리 알리고
민의의 여론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한글만 사용하여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민에게 소개했다. 그래서 민을 계몽해서 문명개화를 이루겠다는 신화했던 목표였다. 그러나 서재필이 군주권을 제한할 걸 주장하여 이 사람은 이제 입헌 군주제의 영미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권을 계속 강조하니까 당연히 그 당시 황제권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부의 마찰을 빚자 독립신문의 논조는 정치적 성격을 띠면서 정부의 정책을 선토하고 민권의 우위를 내세운 제한 군주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정부의 조치는 1897년 12월 서재필은 정부 고문직에서 해임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윤치호가 이제 사장 및 주필을 맞았다. 윤치호는 정부의 학을 동원하면서 민권의 신장과 국권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1898년 12월, 1899년 1월 사이에 독립신문사 관계 인사들이 만민공동에 참여하여 반정부 운동을 벌인 나머지 체포되거나 투옥되었으며 윤치호도 이 와중에 정부층의 권유를 받아 원산감리로 이제 서울 떠나자 독립신문사의 경영위기를 봉착했고 그 앞에서 얘기한 좀 이제 선교사의 아펜제로가 이제 인수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1899년에 끝나게 되죠. 한성신문 같은 경우에 볼게요. 한성신문은 난공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 만든 신문이고요. 주필이 이제 보면 주필 중에 이제 박은식도 있고 장지현도 있죠. 예. 그 국학무 혼용판으로서 주로 식작층을 읽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문 자체가 이제 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강무 정권이 추진했던 이 구분 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권의 신장을 도모하되 간민의 상하를 강조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되 제국주의 심리를 비판했다. 자, 한성신문사는 1905년 11월 20일 날 일산의학을 비판한 시일라 방성대공 논소를 신문에 정관되었고 사장 장지현 등 10명의 직원이 체포되자 경영위기를 몰렸다. 그래서 이듬해 2월 20일에 신문이 거의 속간되었으며 하일 논조가 상당히 완화되어 주 서구문의 수용을 강조한다든지 의병에 적대시한 논소를 게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1910년에 이 신문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이제 그 일본에 팔려나갔어요. 네. 그래서 한성신문이 돼. 그래서 이제 대한매일신부가 매일신부로 속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성신문이 됐다가 나중에 또 문을 닫죠. 예. 그다음 대한매일신부를 좀 볼게요. 대한매일신부는 1904년 7월 18일 영국인 기자 배대들 발행인 양기탁을 발행 책임자로 창간된 신문이다. 이 신문은 순환글 신문으로 출발했다가 국학문 혼용을 썼다. 일찍부터 반일 노조를 성격을 띄웠고 의병투쟁의 호의적으로서 그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국제보상운동을 확산시킨 데 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통관부는 배대를 이제 추방하는 공작을 폈고 양기탁을 이제 국제보상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갖은 탄압을 가했다. 그리고 신문지법을 제정해서 여기 보면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거죠. 반행허가제와 사전검열제를 통해서 언론활동을 제약했고 한국신문의 반일 논조를 억압했다. 신문지법이 나중에 또 한 번 개정이 돼요. 1909년에 또. 이에 대한매일신문은 외국인 반행 신문의 이점을 살려 초기의 반일 논지를 굳히지 않았고 통관부의 외국 언론 탄압을 맞선 한편 국권 수호보다 실력 양성을 강조하는 문명 개헌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국가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니까 다른 신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자, 그러나 이 신문도 한성신문과 마찬가지로 일제 탄압과 공작으로 건술 국치 직후 대한이란 두 글자가 빠진 채 매일신보다는 것이 되어 총독부 기간제로 바뀌었다. 근데 이제 요 앞에서 한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금방 바뀌고 나서 폐간됐잖아요. 근데 매일신문을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제 생각인데 이 신문 자체가 제일 컸어. 발행 부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독부 입장을 때 자신의 입이 될 수 있는 기간제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새로운 기간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대한매일신문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영향력을 이용해갖고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한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살아남은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매일신부에 그 당시 실려있는 논술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파였죠. 예. 왜냐면 이 자체가 이제 그 일제 기간지잖아요. 일제 총독부 기간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장지현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말년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장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신라 방송대국을 썼던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거기에다가 매일신부에다가 뭐예요? 그냥 그 일제 창양하고 총관부 창양하고 그런 논설을 싣어놨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훈장받다가 박탈당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가 됐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이 밖에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계몽운동가 이종인의 제국신문, 천도교계열의 만세보, 천주교계열의 경향신문들이 창간됐으며 국민계몽과 여론활동을 통해서 국권수호운동을 확산시키자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한편 국외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공립신문, 공립신보, 이게 이제 그 신한민보로 이제 뭐냐면 그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거꾸로네요. 제가 잘못했네. 이게 순서가 이게 좀 그러네. 아, 이게 잠깐만요. 이게 PDF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복사가 좀 약간 두 장이 더 중복돼서 있네. 그래서 이걸 여기 중복되고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요걸 넘어가야 돼. 그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신한민보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신한민보 아파트 앞에 얘기했지만 이 신한민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대한매일신보 그 대한매일신보가 아니라 대한민국민의 기간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마 이게 공립협회 기간지였다가 이게 이제 대한매일 아, 갑자기 무슨 단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공립협회 기간지였다가 대한민국민의 기간지로 바뀐 것 같아요. 이 신한민보가 예, 이 내용을 보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신안국보,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공고 등이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하여 그 일제에 저항했다. 반면에 일진회가 1906년에 창간한 국민신보는 창간일에 줄곧 친일 논조에 길을 씻었다. 그래서 이제 이에 1907년 7월 19일 친일 논조의 글에 불만을 품은 시위 군중들이 신문사를 습격해서 사업과 인쇄시설을 모두 파괴하기도 했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그 뭐냐면 교육하고 그다음에 언론활동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공안말 경제 부분을 이제 강독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